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2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추진 박차. 고양시 이재준 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장애인 복지를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설계 용역 착공을 시작했다.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이하센터 는 총 사업비 463억 원을 투입해 행신동 1099의 1번지의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387.56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센터를 올해 7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자의 사용성과 북측 공동주택, 12F, 조망권을 고려해 센터 저층부, 1 물결표 사인 2층에 장애인 시설이, 상층부, 3 물결표 사인 7층에 평생학습관이 입주한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기관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에는 오픈북 카페, 동아리실, 시민참여기획단실, 강의실, 다목적 홀, 어린이 놀이방, 사무실 등이 조성된다.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 체육의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영장, 체육시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생활애소 시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3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분리보호에서 사회통합으로 변하고 있다. 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 행사 개최. 고양시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20일 일산문화공원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념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고양시 장애인연합회 회장 박찬식 주태로 개최됐다. 행사는 고양시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고양국악원의 길놀이 풍물 및 사물놀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의 역경을 극복한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인권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등 1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애인 원장을 낭독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은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께 인고의 시간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권리 확보에 애써주시고 장애인 복지를 각별히 살펴주신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65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기념일이 아닌 11월에 개최됐다.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속에 본 기념일에 개최되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 모집. 고양시가 고령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 참여단체, 법인 를 4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고양시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요 사업 내용에 장애인 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확보한 단체, 법인 이어야 한다. 지원 분야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건강 증진, 사회 참여, 안전 및 권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야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총 2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선정 시 한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근 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 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양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인형극 실시. 고양시가 장애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병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1 물결표 사인 2학년 대상 인형극 공연 2022년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 상자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식의 교육의 효과가 큰 저학년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에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꾸준히 공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총 20개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매회 공연 전 고양시 TV, 유튜브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며 영상 상영 이후 극단 멋진 친구들의 인형극 공연이 진행된다.
출연자 전원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인형극 공연 후 출연자들이 직접 무대 위로 나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애 당사자들의 상황과 특성 등을 얘기 나누며 직접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식 향상을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이웃과 함께하는 42 장애주간 행사 진행. 과천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42라는 타이틀로 18일부터 22일까지 복지관 및 과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개최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42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와 지역 주민 사이를 좁혀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기획되었다.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행사로는 과천에 555가 있었더라면 SNS 챌린지와 과천 장복 메타버스, 우리 42 플로깅이 있다. SNS 챌린지는 장애가 있는 이웃도 살기 좋은 과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SNS로 남기는 행사이다. 또한 모바일 등으로 과천 시내 곳곳에 숨겨져 있는 퀴즈를 풀며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천 장복 메타버스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로이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쓰레기 등을 줍는 플로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8일에는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장애인 및 나눔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세척 서비스, 나눔교육 및 바자회, 새싹보리 키트 만들기 체험 등을 제공한다. 18일부터 19일 이틀간은 청계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등 학교 시간에 맞추어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된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편견 지우개를 나눠줄 예정이다. 20일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수제 비누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우리도 감사드립니다 행사와 장애인 복지관 나무그늘 카페에서 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인생사진을 찍어 증정하는 과천장복 스튜디오가 진행된다. 또한 야생화 숲 체험단지에서 전문 강사가 숲 해설 체험을 통한 힐링을 제공하는 보호자 숲 체험 등도 진행된다. 21일에는 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싹보리 키트를 나누어주고 주변의 나눔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장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이며 장애가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 기회, 자격 등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과천시 장애인 등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과천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돌봄 및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 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은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올해 사업량은 반려동물 10마리로 반려견은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 의료비 또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를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과천시는 농촌 실외사육견 대상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성화 수술 지원은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 된 견으로 올해 사업량은 15마리이다. 관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 자연, 생산, 보전 녹지으로 분류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의사와 진료 상담 후 마리당 최대 40만원, 자부담 10%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 모두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천시 공원농림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부서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과천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동물복지와 시민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동물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